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25년 유럽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가장 무섭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BYD의 유럽 공략 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유럽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불과 3년 남짓한 이들이 어떤 브랜드 전략과 상품 전략 그리고 판매 전략으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5년 유럽 자동차 시장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4% 성장하며 약 1,329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완만한 회복세로 보이지만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브랜드별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폭스바겐, 르노, 포드는 판매가 늘었지만 안타깝게도 스텔란티스와 토요타 그리고 현대차 그룹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파상 공세입니다. 순위를 보면 변화가 확실합니다. 탑10에 지리가 9위, 상하이 자동차가 10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BYD는 13위, 체리는 16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 브랜드의 유럽 판매량의 합이 작년 2분기에 이미 미국 브랜드를 추월했고 4분기에는 한국 브랜드들마저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BYD와 체리의 성장 속도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체리그룹은 어모다와 제이쿠라는 서브 브랜드를 앞세워 진입 1년 만에 12만 대를 팔아치웠습니다. 신규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침투 속도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인공은 단연 BYD입니다. 24년 4만 9천 대였던 판매량이 25년 18만 6천 대로 단 1년 만에 276%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탑 10 모델에서 BYD의 신류 DMI가 그 경고하던 폭스바겐 티구안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았다는 걸 넘어 이제 유럽 소비자들이 BYD를 실제로 신뢰하고 선택하는 대한 브랜드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21년 5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2년 10월에는 독일과 프랑스, 23년 3월에는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6월에는 이탈리아까지 확장했습니다. 과거 기아의 경험을 살려보면 진출 초기에는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유럽 5개국 조사에서 BYD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안다는 사람은 12%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브랜드를 써보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단 1%만이 BYD를 떠올렸습니다. 테슬라는커녕 2005년 당시의 기아보다도 훨씬 낮은 처참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유럽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저가 제품은 통할지 몰라도 자동차 같은 고부가치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문화적인 할인, 컬처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BYD는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BYD는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인 편견을 뒤집기 위해 미디어 전략부터 완전히 다르게 짰습니다. 바로 고도로 정교화된 TTL 전략인데요. 전통적인 광고와 소비자 접점 마케팅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 데이터 기반의 옴니채널로 구매 예정 전체를 공략했습니다. 핵심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 사는 30대 이상의 에코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들이었죠.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대형 스크린 중심의 광고를 최우선으로 활용했습니다. 자동차는 고관여 제품이라 시각적인 안도감과 프리미엄 이미지가 필수였거든요. 영국에서는 특정 가구만 정밀 타겟팅하는 스카이 애드 스마트를 썼고 유튜브에선 마스터헤드 광고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 SOV 100%를 확보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에파 유로 2024 공식 파트너십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서 입지를 다질 때 썼던 전략과 판박이입니다. 유럽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잖아요. BYD는 단순히 경기장 펜스에 로고만 노출한 게 아닙니다. 드림 드라이브 챔피언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기술을 축구의 열정과 결합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시청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시키고 디지털 카운트 기능까지 광고에 넣는 맥락 타겟팅을 수행했지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브랜드 회상도가 무려 24%나 뛰었거든요. 이 성공 자신감을 바탕으로 25년 7월에는 이탈리아의 자존심 인터밀란과 3년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맺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장을 깊숙이 파고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덴자를 소개하는 세련된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린 지 단 4개월 만에 지표들이 말도 안 되게 상승했습니다. 5개 핵심 시장에서 검색 점유율이 101% 증가했고 웹사이트 트래픽은 159%나 급증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BYD를 낯선 이름이 아니라 직접 찾아보고 비교해 볼 만한 브랜드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고무적인 건 브랜드 고려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저가자라는 프레임이 기술 중심의 합리적 프리미엄으로 재정의된 것이죠. 자, 전략도 좋았지만 차가 별로였다면 불가능했겠죠. BYD는 순수 전기차의 고도화와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저변을 넓히는 투트랙 전략을 썼습니다. 특히 관세 대응용으로 가져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체 판매 라인 40% 이상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끌고 갔으니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CLU가 티구안을 이긴 비결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티구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분명 기술 완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사양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독일 기준으로 동일 트림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약 1만 유로가 차이가 나고 옵션을 비슷하게 맞추면 실구매가는 15,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반면 BYD는 사륜 구동, 대형 회전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루프, 통풍 시트 등 그냥 기본으로 다 넣어줍니다. 유럽의 중산층 가족 입장에선 티구안 한 대 살 돈으로 BYD 사고 남는 돈으로 소형 전기차 한 대 더 살 수 있는데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브랜드 충성도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유럽 판매가를 중국 내수 시장의 3배 정도로 책정해도 원가 구조가 워낙 압도적이라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여기에 판매 방식도 영리했습니다. 테슬라처럼 직판만 고집하지 않고 현지 유력 딜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신뢰를 쫓고 법인차 및 리스 시장으로 공략하면서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BYD는 이제 단순한 수입업자를 넘어섭니다.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26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이건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는 유럽 산업의 일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고도한 전략입니다. 보급형 돌핀서부터 럭셔리 덴자까지 모든 세그먼트를 촘촘하게 메울 준비도 끝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BYD의 25년 성과는 실용적 현지화와 기술 기반의 가격 파괴가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가 우리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4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중국 브랜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 이제 버려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출신 국가보다 실질 가치를 먼저 봅니다. 둘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전동화 정책이 흔들리는 유럽에서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훌륭한 무기로 썼습니다.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 포지셔닝입니다. 단순히 싼 게 아니라 이 가격에 이 사양이라는 충격을 줘야 합니다. 넷째, 유럽화는 속도전입니다. 헝가리 공장 추진력을 보십시오. 결정과 추진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결국 승부는 누가 더 빠르게 유럽 소비자의 언어로 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이 돌아간 이후 유럽 시장의 서열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